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뜻으로 사자성어의 유래는 이렇다. 옛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살던 노인을 세옹이라 불렀는데 이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 좋은 말이 달아나서 어쩌하냐고 하자 세옹은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답했다. 얼마 후 이 말이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은 성에게 축하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세옹은 다시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답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세옹을 위로하자 세옹은 누가 알겠소? 이 일이 나쁘기만 할지라고 답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장정들이 징집이 되어 싸움터에서 모두 죽었으나 세옹의 아들만은 다리를 다쳐 징집을 피해 무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 인생에 있어 길흉화복이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게 됐다.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며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FA50과 KF21에 대한 관심은 국내보다 9배에서 더 높다. 보통은 자국 내 언론들이 더 과장되어 기사를 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보든 비판이든 국외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국가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폴란드가 수입하려는 주요 방산 무기는 명품 자주포로 소문난 K9와 3.5세대 최신의 전차 K1 그리고 경공격기 FA50다. 특히 FA50의 경우 폴란드가 48대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망설였던 블로기식 업그레이드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로 인해 블로기식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수입을 하겠다던 말레이시아 수출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FA50의 모체는 고등 훈련기로 만들어진 T50이다. T50 개발 당시 일각에서는 초음속의 훈련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페라리를 쓰는 꼴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롱과 비판들을 수용했다면 지금의 KF21도 없었을 것이다. T50은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의 기술 도입 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다. KF-X 사업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FA50을 공군이 운용할 때도 비난은 계속 이어졌다.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가 나오는 시기에 한계를 지닌 경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의미에서다. 이에 대한 비난은 KF-21까지 이어졌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5세대급 항전 장비를 갖췄으나 스텔스 기능만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5세대급보다는 떨어지지만 4세대 전투기보다는 진보했다는 의미로 4세대 전투기라고도 부른다. T50을 경전투기 FA50으로 개량하면서 KF-X 사업의 초음속기 투자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훈련기 치고과도해 보였던 T50을 기반으로 FA50을 운영하면서 KF-21 개발의 중요한 발판이 된 것이다. KF-X 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KF-X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내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졌다. 이후로도 계속 우여곡절 끝에 KF-X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야 2013년에는 기획재 정부가 KF-X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1년 만인 2014년 체계 개발 예산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KF-X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논란은 더 증폭됐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이미 완성된 5세대 전투기 수입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미국 록히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약속한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등 4대 함전 장비의 기술 이전이 무산됐다. 미국 의회가 국가적인 중대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4대 함전 장비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KF-X 사업 추진은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결국 우리나라는 4대 함전 장비를 국산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록히드 마틴은 전 세계의 전투기 개발 역사상 10년 만에 개발을 마친 경우는 존재하지 않다. 그런데 4대 함전 장비까지 국산화시킨다는 건 아무리 빨라도 10년, 아니 20년 내 전투기 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기적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을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카이가 결국 해내고 말았다. 그것도 계획 일정을 넘기지 않고 말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은 5세대 전투기 F-35의 운용 유지비가 예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들어가면서 공군 전략 운용의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다. 바로 육군에 존재하던 개념인 하이미들 로우 믹스 전략을 공군 운용에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5세대 전투기인 F-35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미들급 전투기와 로우급 전투기의 숫자를 늘려 효율적인 운영을 돌아간다는 보관이다. 사실 이 같은 전략은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일본 항공자위대가 계획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F-35 등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투기로 핵심적인 적국의 시설들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 뒤를 미들급 전투기들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로우급 전투기는 지상군을 도와 적국의 지상 플랫폼을 파괴하고 아군 방공망과 협력을 이루어 본토를 수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미국 공군이 이 같은 전략 운용 방식을 채택하기로 알려지면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미국 무기 수입이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미들급 KF-21이 훌륭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월 22일에는 1차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순조로운 개발 진행 상황을 보이자 더욱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물밑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로우급 전투기인 FA-50 역시 여러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미국인 필리핀과 이라크에서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신뢰성도 매우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운용 유지비와 록히드 마틴과의 hợp작으로 F-16과 국후환이 70 이상 가능하다는 점도 기존 F-16 운용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수입을 결정함에 따라 유럽에서도 수출 저변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폴란드를 포함해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KF-21 수입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FA-50과 KF-21의 개발 과정과 현 상황을 비교해보면 세웅지마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많은 비난을 받았던 FA-50은 경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고 FA-50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인해 KF-21 개발도 순항할 수 있었다. 4대 함전장비 기술 이전이 무산됐을 때도 KF-X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놓였으나 오히려 국내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기술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의 침체가 KF-21 사업 성공에 한몫했다는 사실이다. 항공업과 조선업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의외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KF-21 개발 당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기술 인력 확보였다. 그런데 2014년부터 이어진 조선업의 침체로 인한 대량 해고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조선업의 침체는 우리 경제에 불행한 일이었으나 우리의 전투기 사업에는 호재 아닌 호재가 됐던 것이다. 아직 시험 비행 중인 KF-21에 대한 미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난과 비판받아온 시간들 속에서 계획대로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동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작은 고장에도 국내에서 전투기를 정비하지 못하고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날들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KF-21의 성공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항공 플랫폼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 기술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방산산업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침체되어가는 국내 수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세옹지마의 과정처럼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흉을 길로 바꾼 우리 항공우주 개발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지금도 방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을 보며 우리 모두 좀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눈앞의 현상만 가지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비난만 하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며 잘한 것은 응원하고 칭찬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본다.